네, 여러분 설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설날은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우울한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유령도시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고 또 그래서 텅 빈 이런 가로와 또 이 유한을 빠져나가는 시민들의 사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에 대해서 수용을 반대하는 이런 시위도 있었고 그랬지만 오늘 아침에는 우한 형제님들 생거진천에서 편히 쉬어가십시오라는 프레카드도 붙고 해서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8년 전에 2012년에 우한에 갔었습니다. 제가 우한에 간 것은 우한 사람 얼굴을 연구하기 위해서 갔죠. 우한 사람 얼굴을 뭐하러 연구하느냐? 우한은 한자로는 무한이죠. 그러니까 호반 무자에 한자가 한강할 때 한자지만 또 다른 뜻은 문외한처럼 장정, 남자 힘쓰는 장정을 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싸움꾼들 뭐 이런 정도의 이름이 되겠네요. 이런 이름이 붙은 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삼국지의 격전지입니다. 위초고의 여러 나라의 군사들이 들어와서 싸움을 벌였던 곳이죠. 그만큼 이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고 교통이 빈번한 곳이니까 이런 우한 폐렴 같은 이런 신종 질병도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한은 우리 독립군들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저는 최근 한 6, 7년 동안 독립운동사에 관심이 있었고 독립군들에 관심이 있었고 독립운동가들을 흉상을 만들고 또 학생들을 지도해서 이분들의 초상화를 전신상을 그리고 전통화법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한이 중국 국민당의 육군 군관학교 이걸 보통 우리는 황포 군관학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우한 분교, 무한 분교가 있었고 여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고 여기서 교관까지 되신 분들도 있고 계속 우리 해방될 때까지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또 나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군 창설의 기초가 되기도 했고 또 이런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탐사단이 조직이 돼서 무한 군관학교에 왕래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한의 얼굴을 연구하러 가면서 얼굴을 괜히 연구하는 게 아니죠. 혹시 우리하고 또 우리 한국인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거나 밝힐 만한 단서가 혹시 우한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이 근대화에 성공한 것은 결국은 뭐 인문학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고 뭐 예술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고 공업화로 성공한 거죠. 근데 중국의 여러 도시 중에 우한이 공업화의 선두주자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 도시의 인구도 많고 자원도 똑같이 많은데 왜 우한이 공업화의 선두를 가고 있을까? 이것은 결국은 우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한에 들어가는 길인데 아주 큰 장강 대교가 있죠. 여기 아래층은 기차가 다니는 철교로 되어 있고 위층은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는 인도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철교 따로 있고 인도교 따로 있죠. 그런데 우한은 이렇게 철교와 인도교를 한 개의 교가 위에 2층으로 세워서 이런 2단교를 만들어 있는 겁니다. 이런 점도 제가 볼 때는 매우 공업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도시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런
달이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기 철교의 난간에 조각을 세웠는데 이 조각이 다 이제 부조입니다. 그런데 달이니까 바람이 잘 통하도록 투각 부조로서 중국의 전통적인 문양을 정교하게 새겨놓은 걸 봤습니다. 제가 가면서 이제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것도 언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중국의 우한은 초입 때부터 매우 공업도시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국의 전통적인 이런 문화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호텔에 들어갔죠. 라마다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 로비에 장식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니 손님한테 거울을 보게 할 거면 거울을 크게 해야죠. 왜 이렇게 조그맣게 오려놨나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또 꽃병을 놓을 거면 꽃을 꽂아야죠. 근데 빈 꽃병을 그것도 커다란 걸 거울을 가리게 놓은 것은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실용적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공업화 도시인 우한에서 이렇게 실용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호텔 로비를 장식했을까? 이건 중국의 또는 동양의 전통적인 이런 의미 구성 방법이죠. 큰 병은 대병이니까 태평과 음이 닮았습니다. 태평, 평안하다는 뜻이죠. 여기 거울을 동그랗게 오린 것은 보름달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보름달은 한자로 만월이라고 하죠. 만월은 달월이 즐거울 낙을 뜻하기 때문에 말락을 뜻하게 되죠. 그러면 거울과 큰 병을 합치면 평안 말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호텔에서 주무시는 손님 밤새 평안히 주무시고 인생 말락을 꿈꾸시라. 이런 전통적인 문화도 잘 아주 현대적인 호텔의 로비에 장식해 놓은 걸 보고 우한은 전통 문화와 현대 공업 기술을 잘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런 점을 잃지 않고 잘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결론을 좀 일찍 말씀드리면 우한은 중국 각지의 군사가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곳입니다. 이 점이 우리 한국과 매우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유전자 스펙트럼이 넓다는 말은 남방계형과 북방계형이 골고루 있고 섞인 중간형이 있고 따라서 좌뇌형과 우뇌형이 있고 중간형이 있고 소근육형과 대근육형이 있고 또 언어적인 이런 소양과 시공간적인 소양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반성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학기술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됐다. 이런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2012년 우한을 방문하던 그때에 뉴델리, 반둥, 자카르타, 싱가포르, 하노이, 광주, 상해, 우한, 청도, 북경, 심양을 동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SS는 순도가 높은 남방계, 여기 NN은 순도가 높은 북방계의 출현 빈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뉴델리, 반둥, 자카르타, 싱가포르, 하노이는 남방계 순도가 아주 높습니다. 북방계는 거의 없죠. 우한은 특이하게도 중간형이 많습니다. 그 대신 전형적인 남방계, 전형적인 북방계가 적죠. 중국의 다른 지역, 광주, 상해, 북경, 심양은 대신 중간형이 없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많으니까 중간형이 당연히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지역엔 중간형이 거의 없고 오직 우한만이 중간형이 아주 많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수원 지역, 중부 지역에서의 빈도와
오히려 상회하는 이런 정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한이 우리 한국과 유전자 풀의 상황이 유사하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한 사람의 이마 등고선 사진입니다. 이마 등고선 사진이 사다리꼴 모양을 짓고 있죠. 사다리꼴 모양이라는 말은 1사분면과 2사분면, 이마를 넷으로 나누었을 때 1사분면과 2사분면이 위에선이 이렇게 수평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왼쪽 이마가 도드라진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남방계수는 많지 않지만 우한의 남방계는 왼쪽 이마가 도드라진 사다리꼴형, 이런 형이 있는 겁니다. 우한의 북방계형은 이렇게 삼각형인데 역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좌우가 균제된 중간형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남방계형에서도 좌우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북방계형도 좌우 차가 크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좌우 균제형, 균형 잡힌 형이 많다 이 말이고, 이 균형 잡힌 형이 우리 한국과 또 공유한 점이고, 이 점이 공간지각과 언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공학기술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한에는 좌우차가 적은 균제형, 중간형, 아치를 만드는 이런 중간형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 한국과 공유한 점이었습니다. 또 광대뼈가 위로 붙어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방계형의 특징인데, 북방계 중에 북방계형을 띠고 있는 중간형이 우한의 특징이죠. 그것은 바로 골격은 남방계의 표면은 북방계형인 골남표북형 중간형이 많다는 뜻도 됩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인과 공유한 점의 하나입니다. 귀도 인류학적으로 매우 여러 가지 단서를 줍니다. 남방계형은 귀 모양이 윗부분이 이렇게 오그라져 안으로 말려 있고, 아랫부분은 크게 귓불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귀문이 좁은 이런 형이 남방계형의 특징입니다. 북방계형은 귀의 윗부분이 넓게 펴져 있고, 대신 귀 아랫부분, 귓불이 작고, 그 다음에 귓문이 넓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형은 어떤 귀일까요? 중간형은 귀 윗부분도 말려 있고, 아랫부분 귓불도 작고, 또는 아래 귓불이 좀 중간형이거나, 이런 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귀의 윗부분을 결정하는 요소와 아랫부분을 결정하는 요소가 결합을 할 때 약간 부조화 결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로 여기에 점이 생기거나 작은 구멍이 있거나 이렇게 오목하게 오그라들거나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귀 모양은 한국인에게만 나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귀가 우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점도 우한과 우리가 형질적으로 유사하다라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우한의 공업화가 시작된 여러 가지 요인 중 적어도 한두 가지는 우리 한국인과 우연히도 닮은 중간형 형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와 우한은 거리도 직선 거리만으로도 1400km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왕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군사를 보낸 적도 없고 군사가 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연히 용모 유전자의 조성이 같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다른 지역, 가까운 북경이라든가 심양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와 가까운 유전자 풀의 조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형질 구성으로 볼 때는
거의 동족 정도로 유사하다. 이것이 무한인과 우리 한국인의 관련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한의 공업화가 시작된 여러 가지 요인 중 적어도 한두 가지는 한국형 중간형의 가진 이런 공학기술 형질을 공유한 점이 작용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형질적인 관련성도 없지만 우한과 우리가 관계가 어떤 면에서 깊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이 조속히 치유돼서 우리와 공유한 공학기술 유전자 인구가 다시 활기를 되찾아 공동의 번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